어차피 어머님 거 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 도희가 제 앞에서 태어나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린 채로 텅 빈 선반을 바라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내가 가져갔구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희는 오히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라 정리한 거예요.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잃어버리시면 어쩌려고요? 그 눈빛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어? 인감도장도. 당장 돌려놔. 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도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에요. 이제 정리할 때도 됐죠. 정리라니. 그건 남편이 평생 일궈온 것이고 제가 수십 년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쓰레기라도 치우듯 정리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너 내가 무슨 권리로? 권리요? 저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오빠한테 넘어올 거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침부터 목소리 왜 이래? 저는 아들을 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도 알고 있었어? 금고 서류 없어진 거? 민재는 잠시 도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도희가 정리 좀 했대. 괜찮아. 잃어버린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괜찮다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의 대답이란 말입니까? 엄마, 이해 좀 해. 요즘 다 이렇게 살아. 부모 재산 정리는 자식들이 미리 해두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너희들 내 허락도 없이. 허락은 무슨. 엄마, 그거 결국 다 우리 거잖아. 도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오늘 친척들 오시잖아요. 괜히 이런 걸로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체면 생각하셔야죠. 체면.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친척 사이에서, 며느리 앞에서도 흉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체면을 걱정하는 척하며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말끝을 흐리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모 왔어요.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손님 오셨어요. 이따 얘기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란 말인가. 금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텅 빈 선반만이 저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빼앗길 거라는 걸. 현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희의 밝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이모, 어서 오세요.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잘 봐라. 오늘 이 추석이 어떻게 끝나는지. 금고 문을 천천히 닫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 것을, 제 존엄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그 순간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이 거실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서연이 언니, 추석상 벌써 다 차렸어? 환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고 앞에 선 채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희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친척들 앞에서 이상하게 보이시면 안 되잖아요. 그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지만 억지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친척들이 반겼습니다. 언니, 이번엔 또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도희가 많이 도와줬지? 며느리 참 잘 뒀어. 도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다 어머님이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인 건 전부 저였습니다. 도희는 겉절이 한 번 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다 한 듯 꾸며대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착하니까 집안이 화목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물어. 도희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어머님이 다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그 말에 친척들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인가. 거실 한쪽에서 민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도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아까 그 이야기는 이따 둘이서 조용히 해요. 지금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라. 친척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은 계속 도희를 칭찬했습니다. 도혜 씨 정말 예쁘고 착하네. 민재 참 복받았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동안 도희는 능숙하게 친척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웃으며 음식을 나르고 겸손한 척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마다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이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요즘 민재 직장은 어때? 잘 다니고 있지? 민재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저희 앞으로 계획도 많고요. 계획. 그 단어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무슨 계획? 내 재산으로 세우는 계획? 저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럼 집도 마련할 생각이야? 도희는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언제? 도희는 제 허락도 없이 마치 제가 승낙한 듯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이 깊으니까. 도혜 씨 참 복받았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어, 서연아. 역시 내 손맛은 최고야.
도희는 그 순간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친척들이 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도희는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도희를 바라봤습니다. 도희야, 아까 내가 한 말. 도희는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다 우리 거잖아요. 서류 돌려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그 목소리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걸, 계획된 일이라는 걸, 그리고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주방 밖에서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를 보며 편하게 누워있는 아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가족인가? 도희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체면 지키시려면 조용히 하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작이라니.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전날 친척들이 다녀간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고속 서류와 인감도장.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도희가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불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민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큰이모 또 온대. 점심 준비해야 돼. 뭐? 어제 왔다 갔잖아. 큰이모가 도희 보고 싶대.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나 뭐래. 그 말에 저는 손에 쥔 국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도희를 보러 점심때가 되자 큰이모가 들어섰습니다. 서연아, 어제 음식 정말 맛있었어. 오늘도 뭐 준비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하게 국수 삶았어요, 언니. 큰이모는 거실로 들어가며 도희를 불렀습니다. 도희야, 이리 와봐. 어제부터 보니까 내가 참 똘똘하더라. 도희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아니에요, 이모님. 제가 뭘 했다고요?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 다 자기 일만 하는데 너는 시어머니 잘 모시는 게 보여. 그 말에 도희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저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이모는 계속 도희를 칭찬했습니다. 민재 참 복받았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어디 있어. 도희야, 너 친정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고? 도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은 서울이에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오, 그래. 집안이 좋네. 그럼 앞으로 민재도 든든하겠다. 그 말에 민재는 옆에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국수를 삶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이제 며느리 집안이 든든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국수를 상에 올리자 큰이모가 한 젓가락 먹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국수 좀 싱거운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간을 좀 덜 했나 봐요. 그때 도희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큰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도희야,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겠다. 네, 이모님.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컨디션이 안 좋다고? 저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마치 제가 늙어서 실수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챙겨주는 착한 며느리인 척했습니다. 큰 이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아,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마. 도희한테 좀 맡기고. 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어제도 보니까 힘들어 보이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희는 그 틈을 타 다시 말했습니다. 이모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제가 집안일 다 할 테니까요. 그 말에 큰 이모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희야. 내가 잘 챙겨줘.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집인데 이제 며느리한테 맡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큰 이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 도희한테 좀 맡기고 너는 편하게 살아. 며느리 잘 뒀으니까. 네, 언니. 큰 이모가 나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희는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내 가족인가? 그때 도희가 주방에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보셨죠? 이제 친척들도 다 제 편이에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일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세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그 목소리엔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참아야 해. 도희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그날 저녁 저는 동생 현수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나 좀 도와줄래?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로 하기 힘들어. 한번 와줄 수 있어? 알았어, 누나. 내일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이 끝나면 반드시 빛이 올 거라는 걸.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음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은행 고객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 처리되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은행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출금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인감도장으로? 금고에서 사라진 인감도장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출금자 장민재.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민재가 내 돈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날 도둑질했다는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부 민재 이름으로. 이게 대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도장 잘 받았어. 다음 주면 처리 끝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모르고 있어.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야. 은행 서류도 다 준비됐어. 이제 집 명의만 넘기면 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 명의? 제 집을 제 허락도 없이 넘기려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재는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야,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민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엄마. 언제 왔어? 그냥 친구. 무슨 도장 얘기를 한 거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엿듣고 있었어? 대답해. 내 인감 도장으로 뭘 한 거야? 엄마, 그게. 민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좀 봐. 내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어. 내 이름으로.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리? 내 마음대로 내 돈을 빼가는 게 정리야? 엄마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 내 말이 지금 제대로 된 말처럼 들려? 민재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40 넘었어. 내 인생 좀 살게 해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인생을 살려고 내 인생을 빼앗는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들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저는 그 쇼핑백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거 뭐야? 쇼핑했어요. 옷 좀 샀어요. 무슨 돈으로? 도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카드로요. 어머님, 돈 아니니까 괜찮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돈으로 빼간 걸로 쇼핑을 했다는 거구나. 도희는 거울을 보며 새로 산 옷을 몸에 대봤습니다. 어때요, 어머님? 예쁘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간단히 먹어요. 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은행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거래 내역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총 1,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전부 민재 이름으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돈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동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빨리 와줘. 큰일 났어. 누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말로 하기 힘들어. 서류 좀 가져와. 내일 꼭 와줘. 알았어, 누나. 내일 아침에 갈게. 진정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와 도희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막아야 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제 것을, 제 존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생 현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문자 알림을 보여줬습니다. 현수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나, 이거 민재가 한 거야? 응. 내 인감도장으로 돈을 빼갔어. 그것도 석 달 동안이나. 현수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누나. 무슨 말이야? 현수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큰일 날 뻔했어. 이 도장으로 계약서까지 위조하면 집도 넘어갈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까지? 그래. 누나 명의로 된 모든 게 위험해. 부동산, 예금 전부.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나, 진정해.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 하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해. 증거? 응. 민재가 정확히 뭘 했는지, 도희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확실히 잡아야 해.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자. 등기부등본이랑 은행 서류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현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외삼촌, 왜 왔어요? 민재야, 내가 한 일 얘기 좀 하자. 민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부른 거예요? 현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 엄마 돈 빼간 거, 인감도장 무단으로 쓴 거, 다 알고 있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엄마랑 합의한 거예요. 합의? 내 엄마가 지금 울고 있는데 그게 합의야? 민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외삼촌,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서류 위조야. 현수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자칫하면 법적 문제로 갈 수도 있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그 말에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적 문제요? 설마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야. 내가 지금 한 건 범죄야, 민재야. 그때 도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도 안 한 얼굴로.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시끄럽게? 현수는 도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희 씨, 당신도 관련 있지? 저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도희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민재 혼자 이런 걸 계획할 리 없어. 당신이 뒤에서 부추긴 거 아니야? 도희는 황당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외삼촌님,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니에요? 증거라도 있어요? 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곧 나올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도희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외삼촌님, 저희는 그냥 어머님 노후를 생각해서 미리 정리한 거예요. 노후를 생각한다고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가? 그게 말이 돼? 어차피 나중엔 다 저희 거잖아요. 조금 일찍 정리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조금 일찍? 너희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도희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정리한다는 게?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민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외삼촌, 넌 내 엄마를 배신하고 있어. 평생 널 위해 살아온 사람을. 민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려면 떳떳하게 살아. 이렇게 뒤에서 도둑질하면서 살라고?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수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 모든 서류 다시 확인해야 해. 은행도 가고 등기소도 가야 해. 그래, 현수야. 고마워. 도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외삼촌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당신들이 정리? 웃기지 마. 이제부터 당신들은 손도 못 대. 도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은행부터 가자, 누나. 계좌 정지시키고 인감도장 재등록해야 해. 알았어.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오해야. 나 나쁜 마음 없었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나쁜 마음이 없었으면 숨기지 않았겠지.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더 떨궜습니다. 도희가 거실에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유난 떠시네. 가족끼리 이럴 필요 있나? 그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며느리는 끝까지 제 적이라는 걸. 현수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힘내. 내가 도와줄게. 끝까지. 고마워, 현수야. 그날 오후 저는 현수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민재와 도희는 집에 남았습니다. 차 안에서 현수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준비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는 동생과 함께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좌를 정지시키고 인감도장을 재등록했습니다. 민재와 도희는 더 이상 제 돈을 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재와 도희는 저를 피했고 저도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였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재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 저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민재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모습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민재가 무릎까지 꿇다니. 민재야. 엄마, 나도 생각해봤어. 며칠 동안 밤새 생각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엄마 허락도 없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반성했어. 이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민재야, 넌 왜 그랬어? 말만 했어도 내가 도와줬잖아. 엄마, 나도 몰라. 도희가 아니,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민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배신할 리 없어.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재야, 정말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엄마.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도희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도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빠를 잘못 부추긴 것 같아요. 어머님께 큰 실례를 했어요. 도희야.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도 이렇게 무릎 꿇은 적 없어요. 도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사람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알았어. 이번만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고마워, 엄마. 민재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도희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저는 그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내 가족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민재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는 거지? 많이 먹어. 도희는 국을 떠다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정성껏 끓인 거예요. 드셔보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가족이야. 조금 삐그덕했지만 다시 돌아왔어. 식사가 끝나고 도희가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래, 고마워. 민재는 거실에서 TV를 켰습니다. 엄마, 같이 드라마 볼까? 엄마 좋아하는 거 하잖아. 그래, 그러자. 저는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도희는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지.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드라마가 끝나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외식 갈까? 오랜만에 새 식구. 그래, 좋아. 어디 갈까? 엄마가 좋아하는 한정식집 갈까? 좋지. 도희도 주방에서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어머님이랑 데이트 가는 거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가? 동생 현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조심해. 쉽게 믿지 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재는 내 아들이야. 진심으로 반성했어.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곳에서 민재와 도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했어. 엄마 완전히 넘어갔어. 그러게. 생각보다 쉽네. 이제 며칠만 참으면 돼.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응. 이번엔 더 조심해야지.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또 다른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역시 가족이 화목해야 마음이 편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재와 도희도 곧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새 식구 외식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없던 것이었습니다. 뭐지 이게? 저는 호기심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 자세히 읽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박서연, 매수인 장민재.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집을 민재 명의로 넘기는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인감 도장과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글씨 획이 조금 다르고 크기도 살짝 작았습니다. 가짜야. 이건 가짜 도장이야.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제의 사과는, 무릎 꿇던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민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 열어젖혔습니다. 민재야, 일어나. 민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계약서를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민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대답해. 어제 사과하고 무릎 꿇은 게 이걸 하려고였어? 민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희가 옆에서 일어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건 오빠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준비한 거예요. 대비? 무슨 대비? 어머님이 나중에 치매 같은 거 오시면 집 관리가 어려워지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치매? 나한테 치매가 있어? 아직은 아니지만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도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 어제 사과는 뭐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오해야. 우리 진심이었어. 진심? 진심이면서 뒤에서 이런 짓을 해? 저는 계약서를 찢으려 했습니다. 그때 도희가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서류예요. 중요한 서류? 내 허락도 없이 만든 위조 서류가? 위조 아니에요. 어머님 도장 찍힌 거 보이시잖아요. 그건 가짜야. 내가 찍은 게 아니야. 도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믿을까요? 도장 찍혀 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저를 우습게 봤는지. 너희들 처음부터 날 속인 거구나.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제 어머님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내가 뭐가 힘들어? 나 멀쩡해. 멀쩡하세요? 요전엔 국수도 싱겁게 하셨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그건 어머님, 이제 저희한테 맡기세요. 편하게 사시라고요. 도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인가? 저는 계약서를 도희에게서 빼앗으려 했습니다. 돌려줘. 당장 돌려줘. 싫은데요? 이건 이제 저희 거예요. 도희는 계약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민재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맞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엄마, 나도 살아야 해. 이해해줘.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이고 며느리 맞아? 도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식사나 하세요. 저희는 나갔다 올게요. 어디가? 부동산 가요. 이 서류 등록하러요.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민재와 도희는 빠르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와줘. 누나, 무슨 일이야? 민재가 집을 가져가려 해. 위조 서류까지 만들었어. 뭐? 지금 어디 갔어? 부동산 간다고 했어. 서류 등록하러. 누나, 진정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 그래. 이건 명백한 범죄야. 서류 위조는 중범죄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제 눈에 민재방 책상 위에 뭔가 보였습니다.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노트북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레이 부동산 명예 이전 상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걸.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동산 명예 이전 후 즉시 담보대출 진행 예정. 대출 금액 3억 원. 용도 사업자금 및 생활비.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으려 한다는 겁니까? 제 명의로, 제 집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나쁜 것들. 저는 급히 이메일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생 현수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누나, 괜찮아? 저는 현수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현수야, 민재가. 진정해, 누나. 천천히 말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메일 사진을. 현수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완전히 작정했네. 현수야, 어떡해? 지금 부동산 가서 서류 등록하고 있을 거야. 누나, 걱정 마. 위조 서류로는 등록 안 돼.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든. 정말? 그래. 그리고 우리한테도 카드가 있어. 현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누나, 며칠 전에 내가 확보해둔 거 있어. 민재 차 트렁크 말이야. 트렁크? 응. 내가 의심스러워서 며칠 전에 몰래 확인했거든. 거기 증거가 잔뜩 있어. 현수는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차명계좌 입금 내역, 위조된 인감도장, 가짜 계약서 여러 장, 그리고 도희 친정집 명의로 된 통장. 저는 그것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민재가 한 거야? 민재와 도희가 함께 한 거야. 계획적으로. 현수는 차명계좌 내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것 봐. 누나 계좌에서 빠진 돈이 여기로 들어갔어. 도의 친정 동생 명의로. 뭐? 그리고 이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반 날렸어. 그래서 더 급한 거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돈을, 제가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하다 날렸다는 겁니까?
현수야,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누나, 내가 변호사잖아. 의심스러워서 며칠 전에 민재 미행했어. 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민재와 도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명품 가게에서 쇼핑하는 모습, 도희가 새 차를 인도받는 모습.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누나가 고생하는 동안 저 애들은 이렇게 놀았어. 저는 사진을 보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어? 현수는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누나 잘못 없어. 저 애들이 나쁜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와 도희가 들어왔습니다. 웃으며 들어오던 그들은 현수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외삼촌? 또 왜 왔어요? 현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재야, 너희 차 트렁크 좀 열어봐. 네, 트렁크 열어보라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자.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희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삼촌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너희가 숨겨둔 거 다 알아. 현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의 차로 다가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현수가 하나를 꺼내 열었습니다. 이것 봐. 위조된 계약서들. 전부 누나 이름으로 된 거야. 민재는 말을 못했습니다. 도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거예요. 대비? 범죄를 대비한다고? 현수는 다른 봉투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차명계좌 통장이잖아. 그건 입 닥쳐. 변명하지 마. 현수는 서류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가 그것들을 봤습니다. 가짜 인감 도장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3개나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민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희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설명은 무슨, 경찰 와서 설명해. 현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신고할 거야. 서류 위조, 사문서 위조, 횡령. 다 걸릴 거야. 그 말에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삼촌,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안 돼? 너희가 뭘 했는데 안 돼? 도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삼촌님,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라고? 너희가 누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넌 날 죽이려고 했어.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닥쳐. 더 이상 듣기 싫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누나, 이제 결정해야 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와 도희가 차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수야. 응? 친척들한테 알려. 뭐? 이번 주말에 친척들 다 모이게 해. 제사 지내자고. 현수는 제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누나, 그럼. 응.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저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거야. 그게 내 마지막 기회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끝낼 날을 잡기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서 제사 지내려고 해요. 다들 오세요. 친척들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자.
민재와 도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제사를?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잖아. 미리 지내려고. 그래도 싫으면 나가 있어. 너희는 안 불렀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 이모, 작은 이모, 사촌들까지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서연아,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큰 이모가 물었습니다. 응, 언니. 오늘 다들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모셨어요. 친척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와 도희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지난 몇 달 동안 집안에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 민재와 도희가 제 허락 없이 제 돈을 빼갔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큰 이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화면을 친척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석 달 동안 1,5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전부 민재 이름으로요.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이럴 수가.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위조 서류까지 만들었어요. 저는 현수가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가짜 계약서들, 위조된 인감도장, 차명계좌 통장. 친척들은 그것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재야, 이게 정말이야? 큰 이모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희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이모님,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오해야? 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도혜 씨, 이것도 설명해봐요. 현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명품 쇼핑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새 차를 인도받는 사진. 누나 돈 훔쳐서 이렇게 쓴 거죠? 친척들은 숨을 죽이고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머, 저게. 민재야, 내가 정말 그랬어? 작은 이모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큰 이모가 화를 냈습니다. 민재야, 대답해. 내가 정말 엄마 돈을 훔친 거야? 이모 저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희가 다시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모님들, 이건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중에 저희한테 주실 거라고. 허락? 내가 언제 허락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금고를 몰래 열고 도장을 훔치고 계좌에서 돈을 빼간 게 허락이야? 도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현수는 이메일 내용을 프린트한 종이를 깨냈습니다. 민재와 도희는 누나 집을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으려고 했어요. 뭐?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3억 원? 네. 그것도 누나 몰래요. 위조 서류로요. 큰 이모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야,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민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저도 살아야 해요. 빚이 있어요. 빚? 무슨 빚? 사업 실패해서 5천만 원 빚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 내가 무슨 사업을 했어? 친구랑 식당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도둑질한 거야? 말씀드리면 안 도와주실 거잖아요. 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항상 돈 아끼시기만 하시잖아요. 저희는 죽을 지경인데. 그 말에 친척들은 경악했습니다. 큰 이모가 도희를 쏘아봤습니다. 도혜 씨,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전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머님은 돈만 아시지 저희 사정은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도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희야, 내가 힘들면 말했어야지. 왜 도둑질을 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어머님은 절대 안 주실 거면서. 그건 내 생각이고. 난 민재가 진심으로 부탁하면 도와줄 생각이었어. 그 말에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래. 하지만 너희는 날 속이고 훔쳤어. 그게 문제야.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이건 범죄야. 횡령이고 서류 위조야.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를 어쩌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들을, 평생 키운 아들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난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민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부터 3달 안에 빚을 갚아.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준 돈도 전부 갚아. 엄마, 그러면 난 경찰 신고 안 할게. 하지만 실패하면 그땐 용서 없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저는 도희를 바라봤습니다. 도희야, 넌 다른 문제야. 어머님, 넌 이 집에서 나가. 오늘 당장. 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 못 들었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님, 제발이요.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넌 처음부터 날 속였어. 거짓 눈물, 거짓 사과. 전부 계획된 거였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전 진심이었어요. 진심? 내 돈 훔쳐서 명품 사고 다니는 게 진심이야?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처음 봐. 시어머니 돈 훔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큰 이모가 도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혜 씨, 서연이 말이 맞아요.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이모님, 당신 같은 며느리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작은 이모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당장 짐 싸서 나가는 게 좋겠어. 도희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뭐라고 좀 해봐요. 저 쫓아내려고 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희는 다시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어. 넌 그때마다 날 배신했어. 어머님, 더 이상 내 며느리 아니야. 나가. 그 말에 도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나갈게요. 도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이 집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친척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희는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맨날 아끼고 또 아끼고 돈도 많으면서 한 푼도 안 쓰시잖아요. 도희야, 입 조심해. 현수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심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끝난 거 아니에요? 도혜 씨, 큰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감옥이에요. 시어머니 눈치만 보는 감옥.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옥 같았으면 진작 나갔어야지. 왜 내 돈은 훔쳐갔어? 도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도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희야,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인데. 그만하라고.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도희는 민재를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희가 정신이 없어서. 민재야. 응?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선택해야 해. 뭘? 나와 도희. 둘 중 하나.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도희를 데리고 있으려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내 돈 훔친 것보다 심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평생 내가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마련해줬어. 엄마. 그런데 넌 날 배신했어. 그 여자 말만 듣고. 그게 아니야, 엄마. 나도. 선택해. 지금 당장.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방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희는 내 아내야. 난 아내를 버릴 수 없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오늘 안으로 나가. 도희랑 함께. 민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단 말은 이제 듣기 싫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모두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사는 다음에 지내겠어요. 큰 이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괜찮아요, 언니. 이게 맞는 거예요. 서연아. 언니, 집에 가세요.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 민재와 도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난 이제 자유야. 누나,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현수는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누나.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민재와 도희는 짐을 쌌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도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재는 몇 번이나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그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현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유언장 작성 끝났어. 고마워, 현수야. 이제 민재는 상속에서 제외됐어. 누나 돈은 안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봉사단체 후원 계약서야. 누나 재산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잖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돈 제대로 쓸 거야. 한 달 후, 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민재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잘 지내?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 이모가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민재가 힘들대. 도와주지 그래? 언니, 그건 민재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도, 언니,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더 이상 아들 눈치 안 보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